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예로부터 찐 부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모텔. 관심은 가지만 또 쉽게 나설 수 없는 게 이 모텔 투자인데요. 오늘은 숙박업의 달인 우리 까오님 모시고 1억 이하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까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모셨어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모텔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 또 부동산 투자도 그만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숙박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숙박사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까오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까오님 숙박사업연구소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면서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모텔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또 10년 이상을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할 말이 참 많은데 네네. 요새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네네네. 여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텔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들도 많이 생기고 소규모 모텔을 매입을 해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트렌드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이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상가의 한 분야라고 봐도 될까요? 상가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을 수익형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모텔은 시세 차익하고 수익형 두 가지를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 차익도. 예. 직접 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영을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모텔의 매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텔 매입에는 굉장히 또 큰 돈이 들어갈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게 1억 이하 소액으로도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래 네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네. 1억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곳이니까 사실 상가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네네. 충분히 가능하죠. 어느 정도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임대를 줄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투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딱 간단하게 보시면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상가를 만약에 경매로 받았다. 그러면 그 상가를 볼 때 시세 차익과 보증금을 생각을 해서 상가를 매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가가 덩어리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자체가 좀 그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가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모텔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좀 크고 좋은 위치해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보증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 자체가 조금 낮아서 그 낮은 금액에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1억 이하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크게 봤을 때 만약에 그냥 매입을 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경매나 공매로 접근하는 것. 아무래도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경공매로도 접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NPL로 접근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부분,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불법적인 부분들 플러스 신탁담보대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그 까오님 사례를 또 보니까 예전에 그 인천에 있는 모텔을 한 푼 안 들이고 뭐 이렇게 또 매입하신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잠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몇 년 된 얘기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 그 모텔이 감정가가 5억 얼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액의 모텔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2억 얼마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한 3억 2천 정도 낙찰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임대를 줬습니다. 근데 임대를 줬는데 세입자한테 보증금 1억을 받고 월세 280만 원을 받았거든요. 임대를 줬다는 얘기는 운영권까지 이렇게 다 줬다는 그렇죠, 다 얘기신 준 거죠?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저는 사실 제 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세입자 보증금 1억을 받으니까 제 손에 오히려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상가랑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똑같다고 되겠네요. 보시면 돼요. 예.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건축비 분담으로 인해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걸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전에 지어놨던 모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또 시세 차익이나 수익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팔려면 또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받아줄 사람이 또 있어야 사는 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당연히 건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메리트를 얻고 싸게 사는 거잖아요. 적당히 남기려고 하고 팔아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뒷사람도 또 먹을 걸 좀 줘야지.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물건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사례를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네네. 중전에 말씀드렸던 건 인천에 인천에 낙찰받으셨던 있는 물건이죠. 예. 여기서 5억이 안 됐네요. 4억 9천이었네요. 4억 9천짜리였는데 이거를 이제 2억 4천까지 떨어졌고 네네. 제가 3억 2천에 낙찰을 받아서 이때 대출을 한 2억 9천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에는 90%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2억 9천까지 일으켰었고 여기에서 보증금 1억 받고 월세 280만 원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었죠. 근데 보니까 이게 유찰이 2번 됐었네요. 예. 거의 대부분 2번까지는 요새 됩니다. 2번 이상도 많이 되고요. 안에 보면 완전 썩었어요. 지금 이게 없는 모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팔고 사신 분이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그러면은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이름도 완전히 핑크 모텔이네. 네.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있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모텔이 반드시 돈이 많아야지만 뭐 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물건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주에 있는 건데요. 네네.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12억 6천짜리인데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유찰이 4번이나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이하로 네네. 모텔을 매입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보면 10억까지도 1억 이하로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이거를 자가가 아니고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7억 이하로 보시면은 그렇게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12억 6천짜리가 3억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거의 한 10억대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9억 그 정도 이제 떨어진 거죠 이게. 지금 3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당연히 오래됐죠. 이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겉에만 보셔도. 자, 그럼 이게 지금 12억이었던 물건이 3억까지 떨어진 걸 보면은 분명히 또 매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좀 주의해야 할 만한 또 리스크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모텔은 개별적인 특수성이 많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장사가 되냐 안 되냐예요.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이쪽 지역의 모텔들의 장사 현황이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런 모텔 같은 경우는 그 임장을 가셨을 때 주위 상권을 한번 이렇게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조금 유리할까요? 그냥 딱 정확하게 이런 조건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아니 여기 이렇게 주변에 세대수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모텔 하나 덜렁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만 보실 게 아니고 어떤 공식 같은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군요.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참고를 하는데 이게 왠지 그 술집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술집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상권의 손님들을 원하는 곳에서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여행 상권을 중점으로 하냐 유흥 상권을 중점으로 하냐 아니면은 출장 상권을 중점으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조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도만 한번 보시면은 여기죠.
그냥 딱 봐도 어. 다 모텔이죠. 아, 모텔 촌이네요. 네. 다 모텔입니다. 여기가 다 모텔이에요. 정말 간단한 방법은 이 정도 한 박스 내에 모텔들이 몇 개가 있는지만 사실 살펴봐도 여기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쉬운 방법은 객단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객단가가 4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상권은 아니거든요. 여기 가면은 숙박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할까요? 어떤 모텔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입니다. 뭐 대실 아니에요? 숙박이요. 아, 숙박이 18,000원. 숙박이 18,000원? 예. 옛날 여인숙 뭐 여관 이런 데 아니고 모텔이요. 야, 모텔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생각을 해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장사 잘 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건 다분히 이제 영업적으로 어떻게 주인분이 다가가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들이라서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혹시 모텔을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네네. 제가 이 물건을 본 거 자체가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객실 수는 30개 가까이 되는데 네네. 겉에서 지금 한번 로드뷰로만 보셔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입구만 살펴보셔도 이렇단 말이에요. 주차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러면 여기가 시설도 오래됐고 주차도 넓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모텔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모텔 촌들 내에서 모텔로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모텔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네. 용도 변경이 되게 용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용도 시설군상 모텔이 나름 상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군으로 가기가 허가내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요새는 모텔을 가지고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텔을 가지고 우리는 아예 대실이나 숙박 안 받고 이거를 그냥 손님들 다 채워서 달방, 더 쉽게 말하면 고시원으로 운영을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고시원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객실이 있다 보니까. 허가는 또 다 나는 거죠? 허가는 숙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도시설군상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허가사항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물건도 한번 보면서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건 충남에 있는 물건이네요. 예, 충남 서천군입니다. 여기는 지도를 일단 보시면 이런 곳은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왠지 여행객들한테 좀 어필이 될 만한. 바닷가잖아요.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여기 서해안에 완전히 바닷가이고, 옥상에 보면 루프탑도 있고요. 그리고 오션뷰가 가능해요. 오션뷰가 나와요. 예. 오션뷰가 가능하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더군다나 밑에 보시면 상가로 보자고요. 보증금 5억에 월세 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2년 8월 16일에 들어왔죠. 자, 가격으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네. 지금 최저가가 4억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4억이면 4억의 낙찰을 받아서 대출 80%를 받으면 3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취득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3억 2천에 사서 내 취득 원가는 한 4억 2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억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 5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내 돈 5천만 원 가지고 모텔 하나 사서 월세 350만 원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예. 이야. 그런데 제가 직접 이거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갔다 왔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물건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모텔이 좋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추천 물건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일 뿐인데 여기는 글쎄요, 운영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다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셨다가 매출이 안 나오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은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뭐 입찰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만한 케이스로 한번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군요. 자, 그럼 또 다른 물건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경매 물건 중에서도 네네. 아까 전에 제가 좀 싸게 살려면은 MPL로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똑같이 전주에 있는 모텔이에요. 이것도 감정가는 18억 6천만 원이고 최저가가 6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떨어져서 매각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1월 달에 낙찰받고 미납을 했죠. 4월 달에 또 일단 낙찰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채권자랑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채권자랑 직접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 말고 이거 바로 옆에 주차장까지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채권에 대한 협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만 했을 때 이 채권자 말로는 9억 초반 정도면은 채권을 팔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9억 초반에 채권을 팔아서 내가 이거를 9억 후반에 원래는 한 이 정도 금액에 낙찰가를 이제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이걸 9억에 샀다고 한번 볼게요. 채권을 9억에 샀어요. 그리고 1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10억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 80%를 받으면 8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채권 9억에 샀잖아요. 네네. 그럼 전 1억이면 1억만 있으면 1억이면 이 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취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취득세 5%로 치면 5천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얘도 보시면 그 전에 보증금 3억에 7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만약에 된다. 그럼 채권으로 아까 전에 싸게 샀죠. 네. 취득세까지 내도 내가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인데 만약에 3억을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럼 오히려 1억 5천이 남는 거네요. 그런 거죠. 이게 물론 요새는 좀 힘든데 이렇게 끝까지 다 땡겨서 들어오는 세입자를 찾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적어도 5천에서 1억 정도만이라도 보증금을 받으면 1억 이내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추천 물건 아닙니다. 추천 물건 아니라는 점.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채권자가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까우니가 함께 1억 이하로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 숙박업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유의사항이나 뭐 당부사항 같은 거 좀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요새 소액 모텔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라든지 외국인 도시민박이라든지 소액 모텔을 직접 운영한다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강의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텔 운영을 사실 몇 년도 해보지 않고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모텔의 본질적인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서 어떤 예뻐 보이게 꾸며놓고 파는 거에만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무턱대고 매입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대로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까우니 말씀처럼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덤벼들기보다는요, 여러분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리스크 감당해야 될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우리 숙박사업연구소와 함께 그리고 우리 까우니가 함께 현명한 모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좋은 콘텐츠, 생생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까오님과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 숙박업에 대해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